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디램 호조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대형 기술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한국 수출 지표도 7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내며 조선업 수주 폭증에 대해 중공업 펀드가 고공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 67만 명을 또는 55만 9천 명에 발표되며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나스닥이 1.5%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 기대감과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서 201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69.4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또 새벽에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국제유가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긴축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 영향이 오늘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월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놀러와 주시면 저희와 활발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하고 가볼게요. 네, 모비스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네요. 수익을 보다가 약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이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도어 엔지니어링이 2%, 오리온 홀딩스가 2.9% 수익 올려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8.8%, 현대 엘리베인이 수익 계속해서 더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13.89%입니다. 한라홀딩스도 6.3%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 종목들 수익이 매우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좀 눈앞에 두면서 이번 주도 이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번 주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시장이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표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좀 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국 시장도 오늘은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대부분의 회원군들이 플러스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수급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든가 아니면 좀 밀리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시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현재 1.57,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90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00원대 초반, 1,100원대, 1,105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1,100원대, 1,100원짜리대를 다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서 위안화 쪽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위안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외화 쪽에 있어서의 지급 준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위안화 강세의 흐름들을 보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박스권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20원대에서부터 뭐 11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좀 박스로 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환율이라든가 변동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성 지수도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부분들을 좀 볼 때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베이시스 쪽에 있어서 콘텐고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좀 전환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비차익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쪽 아마 순매수가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크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비차익 쪽에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IT 쪽과 자동차 쪽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3,000원대가 1차 저항 자리대가 좀 그 다음 자리대가 약 한 86,000원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올라오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번 주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쪽과 미국 쪽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여전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좀 보게 되면 마스크 벗으면 치아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수출이 대박 조짐이 좀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4월 달에 기록한 후에 박스권역을 좀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21선 정도의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39,000원 이하권역이죠. 한 38,000원대 중반권역부터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고요. 덴티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른 종목분들과는 다르게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K반도체에 의해서 K배터리 전략을 좀 내놓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2차 등지 쪽에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뭐 소재 기업, 그다음에 장비 쪽, 특히나 장비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LNF 뭐 이런 기업들은 소재 쪽의 기업들이죠.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선 자리대까지 눌러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장비 쪽이 최근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닥 권역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 쪽에 있어 증설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는 많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AP 시스템이 상향 조정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는 여전히 좀 견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KC 같은 경우도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저점을 좀 하게 된다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자동차 쪽 섹터죠. 성화이텍이 정구점을 넘어서는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나 두 번째 종목으로 실적이 좀 좋은 테크인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7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기정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상승이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달러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162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7% 올라가면서 1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봉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램 호조로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0.7% 올라가며 500원, LG화학은 0.37% 상승하며 81만 2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체적인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3% 크게 올라가면서 85만 2천원 선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1.45%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가격은 24만 5천 원까지 주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0.8% 올라가며 12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5% 상승하며 26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0.7% 올라가며 3,2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하며 992포인트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수급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1% 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5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87% 올라가며 7,900원까지 주가 올린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 시즌이 조금 약하게 흘러가네요. 0.3%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6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과 HLB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각각 0.48%,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오랜만에 빨간불 켜졌습니다. 0.6% 올라가며 32만 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로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저희는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우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수익률 챙겨가면서 현재는 25%까지 수익 챙겨가는 구간이고요. SK증권은 2.12%, GKL은 6.57%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점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수 위원님은 항상 이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는데 오늘자 시장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인데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출발한 만큼 오늘자 시장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매매 시간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오늘 일단 아침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매도세 약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장 끝날 때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예상을 지금 해보면 외국인들은 크게 매도는 안 나올 쭉 오히려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번 옵션 만기에서 수익이 나려면 지수가 3,300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관들은 그냥 지금 정도 내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정도 내에서 지수가 멈춰 있거나 살짝 오히려 좀 더 빠지면은 지수 대비 이제 수익은 좀 더 쌓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진 않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선물을 매수를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어쨌든 땡겨 올리려면 주식이 올라가야 되니까 외국인 매수를 들어오는지 그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옵션 만기 때에서는 지수가 상방으로 3,266 돌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3,260까지 갔다가 지금 살살살살 그러는데 3,263.57이네요. 거의 뭐 이제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지수 고점인데 이걸 돌파한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걸 돌파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돌파하고 나서 계속 지수가 3,300, 3,400, 3,500 이런 쪽으로 올라가기를 우리가 모두 다 그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수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건데 돌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3,266은 그냥 거쳐가는 거고요. 이번에 목표치를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은 내년까지 지수가 크게 간다라 그러면 이제 4,000 넘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지만 물론 중간에 한번 조정해 봤겠죠. 근데 조정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6월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수는 이번에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포지션 때문에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경기 민감주, 소비주, 그다음에 IT, 자동차 모두 다 좋습니다. 다 순환매가 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보면은 업종에서도 지금 자동차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니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급락이 나거나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 대형주들 만도도 움직이고 현대이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그다음 조선주 여러분들한테는 대우조선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고점 돌파할 겁니다. 아니 지수가 올라갈 건데 얘네들이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만약에 시장을 바라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도 빠져야 되고 현대차도 빠져야 되고 조선주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하이닉스, LG전자, IT 대형주도 가고요. 그리고 증권주도 지금 가고 있고요. 살짝 쉬는 건데 그렇게 폭락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건설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가고 있고요. 기계주들 아주 강하게 미친 듯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거 바닥 종목들도 아닌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만 움직여도 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지수는 3,300을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한데 지수가 급락을 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현대차도 마이너스 10% 떨어져야 지수가 빠질 텐데 그럴 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되면 낙폭과대해서 여러분들이 업종의 순환매로 뭘 공략할 것인가. 이미 떠있는 애들은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순환매로 뭘 공략을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서 아마 지수가 신고점을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은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아침에서 신고점 돌파할 것 같아갖고 지수 상승한다고 지난주도 계속 노래를 했고요. 아침 방송 저녁 매일 지수 고점 돌파할 것 같다고 계속 노래를 했는데 보니까 잘하면 오늘도 돌파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3,264까지 갖다 놨는데 오늘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수 강하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이번 주 옵션 만기 날까지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미시스코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세미시스코. 자, 하루 거래 정지입니다.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거래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슈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인 자회사 에너지 솔루션즈가 샌시스코를 인수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사에 있고요. 에디슨 모터스가 샌시스코를 인수를 하면서 테슬라를 넘어서겠다. 그래서 전기차로의 영역을 넓히겠다면서 인수 합병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샌시스코는 원래 섹터 자체가 지금이야 이제 뭐 전기차 영위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지만 원래 과거에서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뭐 유리기판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등등 그런 이제 유리기판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검사도 하고 평탄도도 검사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인데 뭐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중국 BOE 뭐 이런 쪽들에다가 이제 주요 매출처였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지금 IT 섹터의 흐름들은 뭐 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불을 당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어제 지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줬죠. 굉장히 신고가권을 가고 있고 이것도 아마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매출의 급증 소식과 함께 아마 저것도 아마 호재가 됐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의 모든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OLED를 또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또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샌시스코는 인수합병 얘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점점 무슨 작전도 올라가듯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7,500원 이하에서 사는 거 아니었다면 이거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할 수가 없고 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땡겨 올리기 때문에 2만 원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 원에 사서 수익이 100% 이상 났다. 그런 분들 기준으로 세력들이 맘대로 올릴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지 이게 5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세력들 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접근은 안 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2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 라운시큐어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라운시큐어는 실전 매매 정수 아침에서도 2월 17일 날 했던 종목이고요. 매매 시그널 바로 요 방송에서도 2월 22일 날 3,500원대 거기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3,500원대 추천해드려가지고 지금 수익률은 현재로 한 68% 정도 될걸요 아마. 좀 계산해봐야 돼. 한 65%에서 한 60% 넘어요. 한 65에서 68% 정도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당시 매매 시그널 바로 요 방송에서는 2월 22일 요날이에요. 요날 월요일 날 요날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도 얘기할 때에서도 얘네들이 그 신한솔 여러분들 은행 쓰게 되면 거기 이제 신한솔이라고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도 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가 보안 인증 이런 거 할 때에서도 공무원들 요거 하게 되는데 최근에서도 이슈가 병무청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부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 착수 속 보안 사업. 왜냐하면 라운시큐어는 원래 나라하고 한국 정부하고 원래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도 보안 프로그램이 신한은행에도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 공무원들 보안 프로그램에도 원래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이와 같은 얘기를 신한솔 얘기를 하고 카카오뱅크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빠지지는 않을 거다. 주를 얘기를 했더니 지금 수익률이 거의 이제 70% 육박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살 수 있느냐? 살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2월달로 돌아가서 사면 모를까. 지금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단가가 높다, 뭐 5,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 이상을 팔면서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나을 거고요.
만약에 매수 단가 그때 당시 3,400원, 3,500원대는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다라고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갖고 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뭐 5,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들도 쭉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대신에 올라오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 일단 7,500원이고 그 다음 달치는 10,000원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쭉 당길 수도 있는 종목이라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께 기준에서는 보유가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반대로 조정을 세게 들어오게 되면 4,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쫓아가실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분들이 비중을 줄여서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한테 좋은 얘기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종목. 자, CJCGV. 자, CJCGV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소비주들이 조정을 받네요, 오늘. 지금 롯데관광개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파라다이스 조정받고 호텔신라도 지금 조정받고 뭐 등등 일단은 소비주들이 지금 저쪽에 대형주들의 이쪽 애들이 IT서부터 해서 이쪽 조선주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뭐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들이 잠깐 눌리는 건데 눌리는 거지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CJCGV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며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낫고요. 어느 정도 빠졌다가 조정이라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래서 7월 달부터 해서 뭐 지금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가 상영한다라 그러는데 그쯤에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서는 공략을 하지 말고 조정을 충분히 받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에서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차례 조정 이후에서 다시 살펴봐야 될 종목이고 일단은 뭐 소비주도 다 비슷해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세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도 아니고 횡보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세게 내려오는 부분이고 횡보 조정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부분인데 횡보 조정 여기는 가격 조정을 받았던 거고 여기는 횡보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횡보 조정 식으로 지금 구간 여기랑 요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쉽게 못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움직일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점 매수를 공략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관망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 종목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간을 챙겨주셨고요.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을 코스피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하방 지지받고 있지만 반대로 외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거칠게 이어나가면서 코스닥은 현재 10% 상승하며 988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기계 업종들과 운수장비 업종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거리에서 상한가를 도달했던 대한전선은 현재 12%까지 급등 나오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6%가량 올려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테마별 시세로는 원자력 해체 테마와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포트 먼저 확인할게요.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현대그룹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10%, 현대글로비스가 3%대 수익 중이고 삼성물산도 3% 가까이 수익 챙겨가고 있네요. 다음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도 3% 넘게 수익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약간씩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기관들이 우리 거래소에서 좀 들어오면서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까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자세한 특징주들까지 짚어주시죠. 네. 부터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프로그램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초부터 드렸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선물 시장을 통해서
hedge 용도로 쓰던 게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 가격이 당연히 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압박이 많았죠.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간간히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화되는 컨탱거로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도 컨탱거와 백오데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데 흐름을 볼 거는 이제 백오데이션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지수는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순환매가 다 돌았죠. 지지난주까지 소비주가 강력하게 또 끌고 가다가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 자동차주가 바탕을 차지하고 있죠. 원자력 폐마에 관련돼서 기계나 전선 이쪽이 뭐 워낙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폐마로서는 이제 자동차가 오랫동안 쉬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순환별 매매 섹터의 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환별 섹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주도주가 계속 끈을 놓고 간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우측으로 시세의 탄력이 떨어졌었는데 이 시세 탄력이 떨어진 이유는 수요에 대한 불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섹터업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쭉 빠졌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구간이죠. 그렇지 않고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고 있죠. 현재 저항대가 있는 게 이제 일단은 한 13만 원 초반대인데 그 위에 또 구름대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 13만 5천 원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시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 될 텐데 결국은 수요입니다. 하반기 PC나 이제 모바일 서버형 수요가 견조하다면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 될 텐데 이런 수요단에 맞추어서 지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유가 글로벌리로 반도체 투자액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반도체 업체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수요가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슈퍼사이클에 대한 끈은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실은 상반기 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죠. 두 가지죠.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연간 한 1조 단위로 손익에 마이너스로 주었던 적자 사업부를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현금으로 굉장히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슈죠. 전장에 이제 차세대 공격으로 올인을 하는데 애플과 협의가 이제 사그러드는 듯 하지만 어차피는 전기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처럼 엔진을 만들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로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나 파워스테이션, 그 다음에 전장 뭐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LG전자는 그룹사를 통해서 모든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지난 분기에도 영업이익으로 1조 5천억을 냈고 2, 4분기도 이제 1조 이상 예측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기당 1조의 영업이익을 갖출 수 있는 체력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전장 사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적분은 떼냈고 기존에 있던 사업부에선 계속 캐시가 들어나오는 이 쪽으로 미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LG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전에 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의 성장 동력인 전장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반기에 애플카 이슈 이후에 쭉 홍보 중에 있는데 결국 현재 가격은 비싸지 않고 쌉니다. 싸다는 얘기는 현재 밸류단이 포워드로 해서 8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BR 밸류로도 100배단의 이제 상반에는 있지만 지금부터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전장보다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이제 문의가 들어왔는데 유니슨은 이제 풍력 테마예요. 현실적으로 유니슨이 각광을 받는 건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다는 것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두 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인프라 투자를 언제 재개할 거냐 이런 부분과 국내 풍력단지 운영하는 게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인데 약점은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 돌아오질 못해요. 작년에도 적자였고 1, 4분기도 여전히 단기 수준으로 적자. 아무리 미래의 성장성이 좋더라도 요즘 시장에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정책 관련으로 해도 우선순위가 이제 풍력은 국가에서 밀고 있는 전기나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 다음에 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풍력 내에서도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섹터가 있죠. CS-윈드나 삼강 MNT, CS 베어링 이런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죠. 만기일은 말씀드린 데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냐면 선물 만기일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물은 미래에 대한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미래를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없어서 만기를 설정을 합니다. 선물 가격으로는 3월, 6월, 9월, 12월을 이제 만기일로 잡고 있고요. 옵션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만기로 잡고 있는데 이 만기일이 되면 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느냐면 그동안 만기일 동안에 대비해서 선물 시장으로 이제 해지 기능을 하다가 만기일이 되면은 이렇게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 만기일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은 변동성적으로 좀 나와요. 변동성이 위를 향한 변동성이냐 아래로 향한 변동성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만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만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수 정기 변경을 또 합니다. 코스피 200이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편출입 종목과 맞물려서 좀 변화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만기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만기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기일 변동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대가 미국의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변동성을 주의하시면서 오늘자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의 물량 함께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크게 키워가면서 만회는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0.6%까지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원자력과 화력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기계와 운수장비 업종들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투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의 포트 종목들 인스코비, 이노메트리, 기아 세 가지 있고 인스코비와 이노메트리는 조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기아가 대신 수익률을 좀 계속해서 챙겨가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수익률 크게 가져가면서 오늘자도 8.8%까지 올려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기아가 또 굉장히 강세예요. 기관들이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기아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자 특징주까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장의 주라고 하면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또 섹터가 좀 되면서 상당히 좀 두산 중국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나 뭐 기아나 현대 이제 오토, 에버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들인데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 끝났던 뉴욕 증시가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출발이 굉장히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현재 양 지수에서 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마저도 플러스권에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내리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좀 회복이 될 듯 하면은 꼭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 흐름들이 이 외인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지난달에만 한 10조 원 정도의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외인들의 좀 움직임이 좀 빠르게 좀 개선되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종목을 좀 하나씩 보자면 우선 제가 포트에 이제 그 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기아가 이제 한 10%까지 오늘까지 해서 수익 중일 겁니다. 흐름을 굉장히 좀 잘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런 를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된다. 5월 말, 6월 들면 이제 관련된 내용 나오고 해결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관련주 전체로 해서 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그러할 것이고 현대 오토, 모비스타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모비스가 안 간다, 만도가 안 간다, 만도가 이제 움직여주고 있네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 중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은 종목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올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목표가를 다 떠나서 10만 원 이상의 안착 여부를 또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대에 안착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라인을 그리면서 튀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되는 흐름이 빠르면 6월 말 7월로 갈 건데 실질적으로요.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지금 가는 거고 그 움직임에서 봤을 때 매출 확대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또 증대되는 포인트는 3, 4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잡히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쇼티지 해결된다고 올라가지만은 다시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판매량이 늘고서 매출 확대가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새롭게 출시한 이제 자동차들 굉장히 좀 잘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정말 또 잘 되지 않을까, 좀 주가가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또 수급까지 좋아지는 상황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그간 말씀드려왔던 그런 상황인 거고, 외인들 같은 경우도 그 추세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의 안착이 나올 때까지의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갈지 여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 전체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하반기까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잘 담아두시고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우리 기조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아까부터 좀 봐왔는데 올라갔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원자력 관련, 뭐 미국발, 뭐 이런저런 소식들 뭐 다 마찬가지로 좀 될 것 같은데, 보성파워텍도 상한가 흐름을 좀 갈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뭐 두산 그룹 자체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우리 기술 가능해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장에 대응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 흐름이 나온다면은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봐야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내일까지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역시 이슈는 다른 건 아니라 수주 확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증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컨테이너 수주 등등해서 요즘 뭐 LNG선 계속 뭐 늘어나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고 내년부터는 완전 정상 궤도로 돌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8,000원 이상 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고, 8,000원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고점으로 볼 수 있었던 2017년도 고점 10,000원대 이상 있거든요. 거기도 충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멀리 본다면 사실 뭐 2013, 14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거기까지는 좀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차적으로 8,000원까지 2차적으로는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안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 충분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면 대한항공이 오늘은 좀 밀리고 하지만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항공주들이 흐름이 너무나도 잘 갑니다. 가는 이유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럼 이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것이냐. 자, 근데 크게 열어놨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 상황. 이때가 이제 32,000원 현재가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으로 더 가봤을 때 2010년도, 11년도의 포인트.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더 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백신 이슈로 해서 더 움직임이 나올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코로나는 2020년, 2019년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포인트고, 그게 종식으로 돼서 그 전에 주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2019년도, 8년도, 17년도 고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 자체, 그리고 2015년도까지 굉장히 좋았던 시기, 저 당시 좋았죠. 넘어갔어요.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포인트 자체, 백신으로 인한 부분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요. 계속 매출 확대가 나온다고 하니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매수 대응을 할 때 잡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된 거죠.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조금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급하게 담지 마시고 도정을 이용한 대응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짧게 오겠습니다. 카프로인데 매수 가능 질문이 있는데요.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좀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자리는 4,500원 후반대나 아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금 안 좋지만 오장 들어서 좀 회복하면서 오전에 급등했던 흐름으로 지수가 좀 돌아가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원자력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인데 두 종목은 벌써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지만 오후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의 자금이 돌아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장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입니다.